안녕하세요. 지식 알깨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아프거나 병에 걸리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 병이 사람의 마음까지 갉아먹고 상처를 내는데요. 오늘의 이야기는 치매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김선자 어머니의 사연입니다. 왜 어머니를 모시면서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났는지, 김선자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따뜻한 말이나 따끔한 조언을 해주고 싶으신 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어머니께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늘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8세의 평범한 직장을 다니고 있는 김선자입니다. 저희 집은 오빠와 여동생 하나 있는 3남매로 저는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는 저희를 키우느라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바쁘게 생활하셨고, 그 덕분에 저희는 그래도 입에 풀칠은 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저희 세대분들은 다 어떤 생활을 했는지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80이 넘으신 어머니께서 지금 치매에 걸리셨습니다. 문제는 지금 어머님은 오빠와 살고 있는데요.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오빠를 애지중지 키우셨습니다. 저희는 거의 찬밥 신세였죠. 아들 공부시킨다고 돈 다 끌어모아서 공부시키고, 장가도 어머니가 소개하고 선자리 봐줘서 결혼도 시켰고요. 장남이 잘 돼야 너희도 다 잘 되고 집안이 사는 거야? 라며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아들 사랑은 대단해서 모든 걸 저희 오빠에게 다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일하고 돈 벌어서 생활하고, 학교도 늦게 스스로 돈을 벌어서 공부하고, 대학이라는 곳도 늦었지만 가서 졸업도 해 이제는 어엿한 한 회사의 부장으로 잘 살고 있네요. 이제는 그냥 서운하거나 그런 마음도 없고 그저 무덤덤합니다. 그 대신 저와 여동생은 서로를 의지한 채 살아서 자매들끼리는 사이가 무척 좋고, 여동생을 그 누구보다 아끼고 여동생도 저를 엄마처럼 따르곤 합니다. 어머니와의 사이는 어릴 때 관심과 애정을 받아보질 못해서 인지정이나 애정이 별로 없습니다. 가도 어머니와 이야기를 하는 것에 있었어 대면대면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불편하고, 딱히 할 이야기도 없어 동생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치만 그렇게 사랑하고 그 기대에 못지 않던 아들이 사회에 나가서 잘 되지 않았고, 장사를 할 때마다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돈 다 끌어다가 쓰고 망하다 지금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힌 장사를 하고 있는데, 어머니 재산 다 가져가고 어머니 자신이 모신다며 큰 소리 뻥뻥 치더니 치매 드시니 우리 진짜 너무 힘들다. 어머니가 우리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라니까. 진짜 뭐 하나를 혼자 제대로 못하고 돈만 많이 들어간다니까. 짜증나게. 그리고 아가씨들도 자식인데 왜 오빠 혼자만 어머니를 모셔요? 이건 아니잖아요. 언니, 오빠가 장사할 때 가져간 어머니, 돈이 얼마인데 어머니 노후자금까지 가져가서 그때 언니랑 오빠가 모신다고 한 거잖아요. 그래도 지금은 치매에 걸리셨잖아. 나만 자식이냐? 너희도 자식이면 책임을 다해야 할 거 아냐? 라며 자기와 새언니는 자기들은 너무 불쌍하고 힘들게 산다고 투정 부리고 괴롭다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사실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지금까지 아들이라고 귀하게 여기고, 장남이 잘 돼야 집안이 사는 거라고 입에 살던 어머니를 원망했습니다. 이게 뭐냐고 장남이 잘 살아야 집안이 잘 되는 거라던 지금의 모습이 잘 사는 건가 생각이 들고, 우리에게 왔을 애정과 관심도 다 오빠 차지였던 것을 생각하면 이제 와서 뭘 바라냐는 생각에 속에서 열불이 났습니다. 그래도 오빠 혼자 치매 환자를 돌보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알기에 어느 정도 조율해서 저랑 저희 동생이 자주 어머니 모셔와서
돌아가며 돌봐드기로 했습니다. 다시 오빠 집에 간다 해도 매일 집에 방치하다시피 하는 것 같은 의심도 들고 집안 시끄럽게 한다고 구박받는 것을 보면서 사실 자업자득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기약 없이 모시기도 싫어 오빠의 뜻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예전에는 세상 깨끗하시고 꼿꼿하시던 분이 방 정리도 못하고 거동도 불편하셔서 화장실을 가는 동안 참지 못하고 소변을 바지에 봐서 줄줄 새고 오시며 음식이며 혼자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걸 보니 마음이 아프고 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연민이 생기다 보니 전에는 없던 애정이었던 걸까요? 어머니와 자주 생활을 보내면서 저와 많이 비슷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정이 든 건지 그저 연민 때문인지 어머니가 가실 때는 최대한 아프지 않고 가길 바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어머니를 모실 수 있을 때까지 모시고 난 후 나중에 정말 거동도 못하시고 더 심해지면 요양원이 보내드리면 되겠다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이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자기 힘들다며 동생 집과 저희 집에 한 달씩 보내겠다고 해서 동생 집에서 한 달 정도 계시다 저희 집으로 어머니께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다 되도록 오빠는 연락도 없고 데리러 오지도 않았습니다. 하여 설마 하는 생각에 전화도 해보고 집에도 찾아갔지만 오빠나 새언니의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 집으로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김선자 씨죠? 여기는 사랑요양원인데요. 어머님을 저희 쪽에 모신다고 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저희가요? 아드님이 상담을 하셔서 서류랑 신청서는 다 작성이 되었고요. 동생분 집에 있다고 해서 모시러 가면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언제쯤 모시러 가면 될까요? 네, 그때 저는 오빠가 미국 이민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말도 없이 조용히 이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오빠는 어머니를 헌신짝 버리듯 내팽개치고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저는 너무 어이가 없고 당황했습니다. 모든 걸 떠나서 괘씸했습니다.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는 건 둘째치고 무책임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힘들었으면 저희와 상의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저희에게는 일절 말 한마디 없이 그렇게 처리하고 간 오빠가 너무 야속하고 말로 다 할 수 없이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가여웠습니다. 그렇게 아끼고 사랑에 마지 않던 자식에게 버림받은 처지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저는 도저히 지금은 요양원에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은 안 하셔도 평소보다 풀이 죽어 있고 더 우울해 보이는 게 어머니가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양원에는 말씀을 드리고 저와 동생이 돌아가며 어머니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에 계실 때는 제가 일을 다니기 때문에 주간보호센터에 보내었는데 그래도 신경 쓸 게 여간 많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동생도 병이나 어머니를 모실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 제가 거의 도맡아 어머니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신랑도 최선을 다해서 신경 써주고 있지만 눈치가 보이고 어머니의 일이 중심이 되어 돌아가다 보니 매번 제가 제 자식들을 챙기지도 못하게 돼서 가족들에게 미안함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별 생각 없고 이제는 무덤덤하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엄마를 보고 있음 너무 가슴 답답하고 뭔지 모를 어두운 마음이 저를 감싸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요양원에 보내기는 싫었습니다. 오기인지 미련인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어머니를 모시게 되었고 어머니와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참 많이 고생한 만큼 어릴 때보다 더 사이가 애틋해진 것 같습니다. 투정부리 듣고는 어머니와 싸우기도 하고 큰 소리도 쳐가면서 지난날 나에게 사랑 못 준 거에 대한
보상이라도 하라는 마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말이라 어머니와 함께 밥을 먹고 옷을 갈아입혀 너무 집에만 있어 답답하실 어머니와 함께 드라이브를 나왔습니다. 날씨도 좋고 주변에 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봄 무렵이라 함께 바람을 쐬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평소와는 다른 즐거운 표정으로 밖을 바라보며 아, 너무 예쁘다. 하는 걸 보니 짠하면서도 자주 나와야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 돌고 와서 집에 돌아온 저희 손을 잡더니 이쁜 거 보여줘서 고맙다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 순간 마음 깊숙이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어머니의 지금 모습을 보고 있자니 갑자기 눈물이 핑 돌면서 그동안 나의 반발과 불만이 얼마나 무의미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저 단순히 정해진 의무처럼 어머니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와 이런 시간을 보내는 것을 원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다시 한번 어머니와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기 위해 특별한 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여유가 생기면 가까운 산이나 바다를 찾아 어머니와 함께 소풍을 떠나거나 좋아하는 영화를 함께 보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그런 시간을 통해 어머니가 겪는 치매의 어려움 속에서도 작은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계획한 대로 어머니를 모시고 작은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미리 준비한 소풍 도시락과 차 안에서 들을 음악, 그리고 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아름다운 경치를 고려하여 일정을 짰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차에 올라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느긋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은 점점 밝아지셨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와 함께 하루를 되돌아보며 얘기하는 중 어머니는 저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고마워. 이렇게 날 데리고 나와줘서 예쁜 걸 보니까 마음이 편해졌어. 내가 곁에 있어서 정말 좋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깊숙이 따뜻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동안의 힘든 순간들이 이렇게 소중한 기억으로 남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후에도 저는 가능한 한 자주 어머니와의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작은 행복들을 함께 나누며 어머니에게 사랑과 위로를 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을 통해 가족의 의미를 새롭게 깨달았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랑을 더욱 깊게 할 수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시간이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도 그때의 기억들은 제 마음속에 소중하게 간직되어 있으며 앞으로도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들을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